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에 대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그림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파워 쿼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생소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셔서 한 번쯤은 이러한 시간을 내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엑셀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셀은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기존의 엑셀을 쓰시던 방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엑셀의 가장 최소 단위인 셀이었죠. 그래서 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서식을 주고 또는 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셀에 해당되는 셀을 인식시킬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주소이기 때문에 셀 주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 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고 또는 보고서나 레포트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사실은 2013 버전의 파워 뷰하고 파워 쿼리, 그 다음에 파워 피벗이 하나의 세트가 완성된 형태의 파워 BI의 전신 모델이었죠. 그렇게 세팅이 되면서부터 패러다임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적인 개념들이 엑셀 단에도 많이 치고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보통 엑셀을 사용하시는 측면에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하나의 관점은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을 중간에 두고 봤을 때 주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자료를 처리하는 형태가 가장 또 하나의 핵심적인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하나의 형태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실무 상황에서는 엑셀을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 즉 양식이죠. 레포트 형태의 활용으로서의 또 엑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보통 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엑셀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시면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숫자보다는 글이 더 많은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엑셀의 셀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셀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표를 만들기에 너무나도 좋은 형태로 엑셀이 구성이 되어 있죠. 엑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은 사실 이러한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보다는 계산을 처리하고 어떤 그런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기능이 원래는 더 강점이었지만 사용자들이 편의성을 따지다 보니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보고서 안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형태의 양식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런 양식과 데이터가 혼용되어 있어 버리면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이 되죠. 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일례로 여러분들 거의 모든 회사에서 볼 수 있는 양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트로 데이터를 다 구분해 놓고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해서 12월까지의 시트가 다 있고요. 그 각각의 시트에는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포메이션이 걸려져 있죠. 양식이 걸려져 있고 어떤 특정한 셀은 그 내부적으로 함수 수식을 걸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요약하고 집계하는 형태의 그러한 일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데일리가 됐던 아니면 위클리가 됐던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집계를 해서 사용자가
어느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정리를 한다는 그 시점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쌓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어떤 다른 뷰를 보고자 할 때는 그때는 데이터를 올곧이 추출해내서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한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오는 부하가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보통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의 작업들이 주로 핵심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식에 대한 부분은 크게 저희가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장표로서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핸들링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에 대한 하나의 카테고리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변화의 주기라든가 변화가 상당히 느린 형태의 테이블 구조가 있습니다. 보통 정적인 파일이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에서 한번 픽스가 돼가지고 그대로 계속 쭉 가는 파일은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거의 두 가지 형태죠. 변화가 느린 테이블이 있고 빨리 변화하는 테이블이 있죠. 그러니까 빨리 변화하는 데이터가 있고 늦게 변화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시시각각으로 그 매출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그 내용들이 계속 변경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형태의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라든가 이런 형태의 테이블들은 사실 변화의 주기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핸들링하고 있는 데이터의 구조가 천천히 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인지 아니면 변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테이블 구조인지를 분류해 놓을 필요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 구조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면 즉 데이터의 생김새, 모양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품에서 나올 수 있는 관련된 속성들이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품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단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가,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테이블들을 구성을 할 때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테이블을 구성한다고 하면 제품의 속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필드로서의 구성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의 구조를 잘 보시면 제품의 속성에 관련된 하나의 열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 속성은 단일 속성이어야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각화를 하거나 아니면 루틴이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이러한 테이블의 구조가 반드시 필드는 즉 열이죠. 열은 하나의 속성을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엑셀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어찌됐든 간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지 말으셔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자, 그 행동이 뭐냐면 셀 병합과 그 다음에 크로스 테이블입니다. 셀이 병합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필터조차도 약간 꼬이게 되죠. 그러니까 셀이 병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양식으로서의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보는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게
셀 병합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셀 병합은 반드시 하시면 이제는 뭐 꽃길을 걸으시는 게 아니라 수행자의 길을 걸으신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셀 병합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분도 계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요 표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크로스 테이블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표처럼 보이지만 12,000이라고 하는 저 값의 속성을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저 12,000이라고 하는 값은 A 지점에 2019년에 관련된 매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값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드는 단일 속성, 필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값은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12,000이라고 하는 값은 기본적으로 A 지점에 2019년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이블의 구조를 저희는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하고 원본 데이터가 이런 크로스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결국은 이 테이블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 파워쿼리의 언피봇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구조를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구조 형태로 변경한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원본 데이터는 셀 병합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 테이블을 테이블의 원본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아주 명쾌하고 쉬우실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크로스 테이블이 크로스 테이블인지 아니면 데이터 원본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피버팅이 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이 이미 한번 가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 아예 이러한 크로스 테이블 구조로 떨궈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떠한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다운받아서 그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저희가 또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다른 테이블과 같이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지금 보시는 왼쪽의 구조로서는 쉽게 그리고 또 일괄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테이블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관련된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세 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세 개의 테이블에는 예를 들어서 매출에 관련된 부분, 제품에 관련된 테이블 또는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에 관련된 테이블이 각각 존재한다고 했을 때 결국 제품에 대한 어떤 특성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 즉 저희가 분석하려고 하는 해당되는 관련되는 값을 처리를 하거나 그 데이터를 일단 먼저 만들어 놓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열들이, 즉 빨간색의 필드 값들이 각각의 테이블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즉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키 값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값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테이블에서 그 값에 관련된 내용 중에 제가 원하는 또는 두 번째 테이블에서 원하는 세 번째 테이블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이 저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언제부턴가 브이룩업이 고급 함수의 기준이 돼서 엑셀의 중급과 기본 과정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기준자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작업들이 바로 브이룩업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빨간색의 브이룩업의 키값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각각의 테이블에서 원하는 한 개 이상의 열들을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원본 소스를 만들고 여기에서부터
어떤 다른 분석을 하거나 또는 데이터 시각화를 하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화의 패러다임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셀의 개념보다는 이 열이라고 하는, 즉 테이블의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즉 기존에는 저희가 각각의 셀에 수식을 집어넣고 적용하고 그거를 똑같은 적용의 루틴을 받는 셀 대상들에게 똑같은 수식이나 서식 또는 함수를 적용하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 형태, 즉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가 핸들링 해야 되는 데이터의 소스들이 또 다양해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더 이상 셀 단위로 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루틴화 시키거나 자동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또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빨리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처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규모가 좀 작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형태는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나 각각의 어떤 사용자들이 만들었던 파일들, 일간이 됐던 주간이 됐던 어떤 특정한 월간이 됐던 계속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또 센서에서 받아지는 정보를 가지고도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CRM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SAP 요즘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그룹웨어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일단 저희가 필터링 비슷한 개념으로 쿼리를 요청하게 되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다운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여러 가지 형태, 즉 저희가 핸들링에 대한 데이터들은 하나의 데이터 형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관련된 부서 또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아져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파일과 같이 어떤 내용들을 참조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함수나 또는 여러 가지 서식 또는 엑셀의 기능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축을 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엑셀의 파일들의 구조가 이제는 어떤 서로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올 때 어떻게 좀 더 루틴화 시킬 것인가, 즉 자동적으로 그 패턴이 맨날 똑같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로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정의를 해 놓게 되면은 일련의 프로세스는 계속 예외사항 없이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피벗 테이블 또는 파워 쿼리, 파워 피벗을 통해서 우리가 루틴화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 소스, 필요한 데이터의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한 부분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가 구축이 돼서 최종적으로 어떤 픽스된, 정형화된 하나의 모델이 나오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완성되는 거고, 하나의 완성된 집합 건물체와 같은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즉 여러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그 데이터들의 관계를 맺고 관계가 정확히 구축이 돼서 어떤 프로젝트, 저희가 봐야 되는 어떠한 여러 가지 인자들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결정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는 각 담당자별로 항상 지켜봐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빌딩처럼 딱
정교하게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바뀌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의 누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변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세스와 또는 그때그때마다 변경될 수 있는, 즉 예외사항으로 발생될 수 있는 로직이 변경되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경우의 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모델링을 구축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어떻게 일련의 이런 프로세스를 그때그때마다 매번 바뀔 때마다 우리가 그 일련의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예외성이 보장되어지는 아주 루틴하게 돌아가는 이런 구조에서는 결국 일단 데이터의 양만 바뀌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VBA와 파워쿼리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다 끝났으면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리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각화를 시켜주고 대시보드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파워뷰와 파워 BI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입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즉 우리가 어떤 데이터 소스로부터 여러 관계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에서 모델링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런 관계되는 모델링의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예외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형화시키고 자동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의 내용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바로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바로 BI를 구축함으로 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들의 변화 추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사이트를 보고 참고해서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보다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남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구축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바로 루틴화시켜서 하나의 정형화된 프로세스로 만들게 되면 바로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그렇게 강조해드렸던 이게 바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셔서 어떻게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부분에서 파워쿼리적인 기능들 또는 VBA 또는 지금 보시는 뭐 파워 BI 데스크탑을 통해서 우리 시각화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피스 365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있죠. 쉐어포인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앱스도 있고, 그 다음에 액세스 같은 또는 플로우를 통해서 이런 협업의 도구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체 어떤 시스템적인 구축을 하게 되면 보통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개발도 하셔서. 하지만 그 개발되어지고 운영되어져 있는 시스템을 보게 되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사용 빈도라든가 만족률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더 들여서 구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관련 분야의 담당자분들 몇 분, 그러니까 극히 소수가 그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이미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고 모든 플랫폼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실무자분들은 엑셀을 통해서 아직도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차트를 만들어서 시각화를 만들고 또 그걸 또 메일링을 통해서 공유하시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계속 하신단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작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자료를 입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해야 되고 또 복사해서 붙여놓고 계속 만드시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의 작업들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동화를 할 수 있고 일정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라고 하는 부분을 덜어낼 수 있다면 즉 우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변경되는 비즈니스적인 로직 부분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바꿀 수만 있으면 가장 최적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누가요? 실무자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창하게 실무자가 어떤 프로그램의 언어를 통해서 몇 달 며칠을 고민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 익숙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 쓰는 기능을 가지고 필요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에 만약에 10개의 그 노력을 통해서 그런 일을 처리했던 것을 한두 개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똑같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점에서는 어떠한 플랫폼 또는 어떠한 솔루션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무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하실 필요는 사실 없죠. 해당되는 조직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한두 분이라도 전체적인 업무를 잘 파악하시는 분들이 그 업무가 잘 파악된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면 결국 메인터넌스 문제 또는 그런 업그레이드 문제, 개발의 문제 또는 다른 새로운 로직이 적용됐을 때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고 더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목표로 해서 제가 엑셀을 기반으로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뿐만 아니라 액세스라든가 또는 오피스 365에 나와 있는 다양한 앱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담당자, 실무자분들이 한 1, 2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1, 2년 안에 회사를 퇴직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럼으로 해서 서로 이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이럴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엑셀에 대한 부분에서 엑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내용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작업, 여러분들의 루틴을 어떻게 자동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애외사항 없이 반복적으로 했던 그 작업들을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그런 매번 반복적인 작업이 아니라 한 번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한다면 충분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는 많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각각의 요소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기능을 다 사실 알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기능들만 잘 조합해서 저희가 각각의 레고 블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제가 원하는 그러한 멋있는 레고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저희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내용에 대한 부분도 격려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저 유엔데스 아카데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